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중국 통신장비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 기억나시죠? 이 화웨이 그룹의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서 직원들에게 평화는 투쟁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라든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이 5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심각한 사업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단, 그러니까 군에서 여단 뭐 이렇게 할 때 단위를 이야기할 때 군단 조직이라고 그러죠. 이 군단 조직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런정페이는 이와 관련된 내부 행사에서 영웅적인 희생 같은 어휘를 사용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화웨이가 도입하기로 한 군단 조직 체계란 건 뭐냐면 미국 구글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요. 군단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기초 연구자, 기술 전문가, 상품 전문가,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애프터 서비스 전문가 이런 각각의 부문들을 다 묶어가지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품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런정페이는 퇴로가 없어도 승리의 길로 군단 창설대 이런 제목으로 이 사내 온라인망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30년간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 또 영웅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런정페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조국을 위해 죽을 것이라 그러면서 역사는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축배를 드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비장감이 넘치는 말을 한 겁니다. 화웨이는 이날 행사에서 신사업 영역 개척을 위해서 이 석탄 광산, 항만, 스마트 고속도로, 또 데이터 센터 에너지, 또 스마트 광 발전 같은 5개 부분의 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모든 미국 제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분야로 기존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웨이가 5개 신사업 군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뭘까요? 런정페이 회장이 끝까지 싸우자 그러면서 대미항전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제 5개의 신사업 군단 출범을 선언했지만 속내를 보면 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주력 분야인 이 통신 장비 스마트폰 사업의 경우에 이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은 4,558억 위안인데요. 작년 동기 그러니까 6,713억 위안에 비하면 무려 32%나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또한 중국 내에서 독보적 1위였던 화웨이가 이제는 비보, 오포, 아너스, 이 아너스는 중국 명어로는 영요인데 화웨이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요. 이걸 매각을 했습니다.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애플에 이어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10월 7일 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최대 400억 달러 그러니까 47조 4,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폰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해외 진출도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결국 중국 내수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 타임메이트의 일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업계가 모여가지고 인텔리전스 터미널 골든 실 얼라이언스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스마트 단말기 서비스 개발 표준을 정하는 조직인데요. 이 모임에 오포, 비보, 샤오미, 바이두,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화웨이는 이 조직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추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주력 사업이었던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부분이 미국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5월 트럼프 정부 때 중국 공산당 연계 의혹을 이유로 해가지고 반도체 제재를 미국이 가했고요. 더불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화웨이의 미국에 관련된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반도체를 판매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게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이 화웨이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10월 27일 미국 정부는 22년 동안 자국에서 영업을 해왔던 차이나텔레콤을 이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영업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건 뭐냐면 대중국 견제 조치를 해제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의 감독을 받는 독립기구죠.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차이나텔레콤을 제재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서 있는데 이게 국영기업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착취나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는 60일 이내인 올 연말 안에 모든 서비스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제2의 화웨이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자, 미국 내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화웨이는 더 이상 미국 측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비교적 덜한 부분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미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스를 매각한 데 이어서 X86 서버 사업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X86 서버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 화웨이의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화웨이가 이 알짜 사업 부분까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지난 1년 반 동안에 중국 내에 20개 반도체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중국 반도체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 설계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수준인 자회사죠. 이 하이실리콘이 있으니까 이제 제조 분야로 가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는 연내 45나노미터급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합작을 통해서 28나노미터 생산 라인을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중국 웨이보에 올라왔습니다. 웨이보라는 건 중국판 트위터죠. 그런데 이런 화웨이의 계획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세계 첨단 수준에 10년 이상 뒤처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화웨이가 만든다는 45나노미터 생산 라인은 인텔의 2006년 수준입니다. 15년 전이죠. 만약 그런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러면 휴대폰의 크기가 휴대폰 초기에 어떻게 됐죠? 한 벽돌 크기 사이즈 갖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도저히 세계 수준을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개 회사들이 뭉쳤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웨이의 5개 신사업 군단은 미래가 있을까요? 지난 2월 18일 영국 BBC는 최근 화웨이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대응해서 스마트 양돈장 기술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스마트 양돈장. 중국은 연간 매년 한 7억 마리의 돼지를 도축합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인 5천만 톤 이상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최대 양돈 산업국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이용해 가지고 병해충 검출 같은 양돈 농장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가 바로 안면 인식 기술로 개별 돼지를 식별하고 또 다른 기술과 결합해 가지고 돼지의 체중과 식단, 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내에 보급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 B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화이의 머신비전 사업부의 단 아이권은 지난 2월 16일 자신의 웨이브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화이가 스마트 양동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고객의 연락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BBC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탄광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탄광. 이게 뭐냐면요. 런정페이가 지난 2월 초에 중국 산시성 북부의 탄광 혁신 연구소를 열었다 그러면서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줄이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부들이 직장에서 수트와 넥타이를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화이는 양돈과 석탄 산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이 화이가 진출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 판매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이 런정페이가 말했던 바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신사업 영역이라 그러면서 5개 부분의 군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런정페이가 이미 언급했던 양돈 그리고 석탄 광산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전기자동차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요. 항만, 스마트 고속도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스마트 광발전 등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사업들이 이미 고개를 숙인 화이의 매출을 다시 되살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화이의 신사업 분야들이 대부분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매출도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 전망을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화이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상하이의 팝업 매장에는 줄을 섰지만 지금은 아예 썰렁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화이의 매장에는 스마트폰의 경우 한쪽 구석으로 밀려 있고 대신 중앙에는 세대의 하이브리드 SUV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화이 경영진은 이 테슬라가 올해 8월까지 판매한 차량의 2배 수준인 한 30만 대를 내년에 중국 전역의 1000개 화이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과 5G 장비 등의 매출 감소를 전기 자동차 판매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전기 자동차 사업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진입까지 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내에서도 지나친 경쟁을 우려해서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화이의 이 자동차 사업 진출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 경영진들 일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분야 또한 구글 안드로이드에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여기다가 5G 통신 장비 사업도 갈수록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우방국이기도 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중국이 4G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5G망도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스웨덴의 에릭슨 AB가 선택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5G망이 최종 단계에서 중국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 이게 중국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뭐냐? 바로 화이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끝까지 싸우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 런정페이 외침은 어찌 보면 단발마적 마지막 발악이다. 이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화이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미중 충돌로 인한 디커플링의 결말을 지금 우리가 화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국의 미래였던 화이, 자, 그 화이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뭐냐? 중국의 앞날 역시 이 화해의 길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주목이 됩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